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전국에서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북에서도 8개 군 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완주군 이외에 7곳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순창 군민들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 동안 1인당 매달 15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와 기대 효과, 또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 그리고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환호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역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소감 한 말씀 아울러서 해주시죠. 사실상 단군 일에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매월 15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에 네. 순창군이 선정되는 영광을 알아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요. 네. 순창 국민들의 현재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저와 공직자 몇 명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군의 비전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행복이 한 발짝 더욱 가까이 다가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그 농식품부가 전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6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고 모두 49개 군이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7개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경쟁률이 한 7대 1 정도가 됐던 셈인데 군수님, 순창이 이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까요? 원인 어떻게? 가장 빠르게 기본소득에 대응했던 것이 주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년 전에 공약사항에 네.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셨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근본에 대통령 출마하시면 반드시 기본소득에 관한 공약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순창군은 기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수없이 만났고 네. 또 우리 군청 조직 내의 실무회의 또 우리 순창 군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설명회에 예. 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순창군이 3년 전부터 해왔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네. 근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정책 방향이 일치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리 어떤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신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범 사업 이제 7군데가 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반형과 지역 재원 창출형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지금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황영모 연구위원님, 우리가 이제 순창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두 유형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또 다른 지역 내용 중에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두 유형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에서 동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 유형을 나눈 겁니다. 네. 일반형은 일반적인 재정 조달을 통해서 소득의 기본소득 지원에 그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예. 그 지역 재원 창출형은 지역의 재생에너지와 같은 공유부를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순창은 오래전부터 돌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일반형은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네. 신안군과 같은 햇빛, 바람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은 지역 재원 창출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일반형이 4곳, 지역 재원 창출형이 3곳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의 공유부를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이익을 나눌 것이냐가 이후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본 시행에 앞서서는 조금 같이 나머지 지역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군요. 네네. 네. 평가위원회가 이제 사실 7군데 지역을 그 선정을 하면서 추진 여건, 또 실현 가능성,
소멸 위험도 같은 그런 그 기준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네네네. 소멸 위험도는 신청한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했고요. 예. 그래서 소멸 위험도 인구가 적다 이러한 점은 대상지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현 가능성과 성과 창출 이런 그 가능성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군수님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이 실제로 잘 작동할 것이냐,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잘 낼 것이냐에 예. 있어서 지역 간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어쨌든 성과 창출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고 이번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순창이 선정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 또 환영하고 있다는 말씀 그 군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만 제일 큰 관심은 이제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민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네. 지역신문에 이미 지역신문에 기본소득 운영 지침을 보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시행이 되고요. 예. 신청 지원 대상은 신청일 30일 이상 순창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신청 시기는 예.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에 신청을 하고요.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부터 30일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지급 방법은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하는데 1인당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포함한 네. 매월 말일날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우리 관할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읍면 마을 운영위에서 실거주를 확인하고 읍면 행복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뒤에 기본소득을 매월 지급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발전을 또 뒷받침을 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이 사업의 의미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연구님. 네. 사실 그 농촌 지역은 오래전부터 차별과 소외가 예. 이 고착화됐던 지역 아닙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해 가는 그 기반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농촌 주민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을 꿋꿋이 지켜왔던 지역 지킴이 역할을 네.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번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을 지켜왔던 농촌 주민들의 지역 지킴이 역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화하고 사회화했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했고 지금 정부의 국정의 가장 밑의 기조는 기본사회입니다. 예. 기본사회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강론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곳에서부터 기본사회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 첫 시작이 농촌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공식화했다는데 우리가 의의를 찾아야 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순창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사뭇 우리 박사님 설명과는 조금 달라서 네. 좀 서글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단순히 현금을 지급받고 단순히 그 카드로 소비하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우리 순창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 단순한 현금을 지원받아서 소비하는 데 그치는 정책이 절대로 아니다. 네. 이 정책은 우리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이 사업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순창군이 지속 가능하고 또 선순환 구조의 예. 농촌 경제를 만들 것인가 예. 여기에 가장 큰 주안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범 사업의 첫 모델이기 때문에 순창군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예.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순창군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명감과 또 책임감이 막중하다.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아마 국민들도 그런 말씀을 그 군수님께서 계속 해주시다 보면 생각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은 그래주시죠. 지금까지 사실 농촌 정책은 예. 물리적인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더 우리가 해결은커녕 더 어려워졌잖아요.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은 그러한 기반을 깔기보다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주목해서 직접 주민들의 행복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점, 예. 이거를 이번 시범 사업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 그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지요. 사실은 이 사업이 이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에 연천군의 한 면에서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다는데 연구위원님 그 해당 지역에 이 사업을 해본 결과가 조금 결과 보고가 공유가 좀 되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2번 이상 다녀왔는데요. 네. 연천군 청산면입니다. 예. 인구 3,900명 정도의 아하, 예. 면단이었고요. 예. 2022년도부터 15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 변화된 것을 6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아하. 첫째, 전체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해당 면의 인구 감소율이 둔화됐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가게 상점의 매출이 늘고 예. 지역 화폐 가맹점 수가 2년 새 100개나 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들에 있어서 이런 그 자존감이 사실 높아졌습니다. 소외되었던 이런 그 지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번째로는 지역화폐를 매개로 해서 가족과 이웃 간의 교류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활력화가 되었고요. 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고령화된 농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돌봄에 대한 이런 서비스 제공 조직까지도 이렇게 예. 늘게 되었고 그 공간 안에 외부로부터의 젊은 청년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역이 그야말로 북적북적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예. 개인적인 수준, 또 지역 경제의 수준, 또 지역 사회의 수준으로 분명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뭐 3,900명 그 제한된 면적이라는 그런 그 틀거리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게 되는 7개 군에서도 그런 비슷한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우리 네, 순창군도 지금 상당히 그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맡고 계신데 어느 정도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세수가 적게 거치다 보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순창군에 교부돼야 할 교부세가 약 850억여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신규 사업이랄지 내지는 대형 사업을 축소 내지는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거는 비단 우리 순창뿐만 아니고 예. 우리 전북에 위치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 지역 소멸기금 사업 때도 그랬고 보편적 복지 뭐 현금성 지원 사업을 해서라도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고 삶의 어떤 상황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사업들을 해 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울러서 이 사업도 어찌 보면 이제 큰 맥락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사업에 거는 기대라고 할까요? 어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는 98개의 소멸 위험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지역의 소멸을 막을 것인가, 늦출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1조 원의 소멸 대응 기금을 편성해서 예. 지역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멸 대응 기금은 약 90% 이상이 하드웨어 쪽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절대로 인건비 지급하지 마라, 현금성 지원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 순창구는 민선 1기 1호 결제가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예. 그 보편적 복지는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잣통장, 네. 그리고 농민수당, 어르신들 일자리 장제비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시행한 결과 2년 연속 인구가 늘었고요. 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의 완결판은 기본소득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활력이 제고될 거라고 보고 또 지역 내 총생산, GRDP의 변화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인구 소멸을 막는 인구 유입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던 지역 소멸 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인건비 지급하지 말아라, 뭐 그 현금성 지원하지 말아라고 지금 굉장히 그 강하게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네.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취임할 때부터 계속해서 네. 현금성 지원을 행안부에 건의했었고 예. 또 전북의 시장 군수들도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2026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예. 좀 바꾸어서 시행하면 굉장히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기본소득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소멸 기금 정책도 조금 행안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좀 선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하는 첫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구위원님,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주로 유럽하고 북미에서 정책 실험, 사회 실험 방식으로 예.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넘어간 지역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기본소득의 핵심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지지해주는 이런 그 정책인데 유럽과 북미에서는 어쨌든 복지 정책의 그런 그 효과를 측정하고 예. 이 증명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게 한 논쟁이 된 지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23만 명, 연간 재정으로 한 4,200억이 넘는 이런 큰 규모의 이런 정책 시도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의 선구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그 세계적인 석학들 어디에서 인터뷰 해놓은 내용 보면 대한민국의 그 높은 경쟁력을 모두 아주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면서도 네. 인구 감소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찌 보면 이런 사업도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이 인구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를 관성적인 관행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전환, 사회 혁신을 하는 방식의 전환, 이것이 핵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농어촌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출산 장려 정책 때도 그런 비슷한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사업도 조금 하다가 보면 뭐 그 기본소득의 부당 수령이랄지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이 기본소득 지원금을 노린 뭐 허위 전입신고나 이주 문제 이런 것이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군수님? 저도 이 부분 이렇게 심각하고 예민할 줄 몰랐습니다. 예. 사실상 이번 기본소득에 관해서
실거주 검증 체계를 어떻게 구축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지금 예.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2개 줬습니다. 예. 주소는 순창에 있지만 밖에 가서 군생활하는 군인은 안 된다. 두 번째, 주소는 순창에 있지만 요양 생활을 하시는 관외 생활자는 안 된다. 이 2가지 라인만 가드라인을 제시해 줬는데요. 사실상의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농식품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에서 광주나 전주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금, 토, 일 3일은 한 달 중에 12일은 순창에서 거주하는데 이 대학생들을 실거주자로 볼 것인지 내지는 직장 생활을 타지에서 하고 농막을 지어놓고 한 달에 열흘을 순창에서 생활하는데 이분들도 실거주로 인정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순창구는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순창군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무자회의, 부군수회의 12월 달에는 군수회의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주재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의 형태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중앙부처의 어떤 유권 해석이랄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의가 엄청나게 빗발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고 2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마을 다니는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 이런 분들이 검증 체계를 구축하면 그래도 쉽게 변별력이 있는데 그 외 읍내권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에 복잡해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천군도 유사한 이제 시행 초기에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거주를 주민 조직과 함께 확인을 직접 했고 주 5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는 대상자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하는 이러한 좀 방식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선행했던 경험이 아마 농식품부의 이런 지급 대상자 선정하는데 충분히 좀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천군의 경우 지금은 크게 이제 대상자 선별에 문제는 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시행 초기에 착오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실거주는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만 해도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군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응모를 했습니다만 이제 결국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지원금 15만 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떨어진 지역들, 형편이 비슷하게 어려운 지역들이었던 박탈감을 고려해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대상지를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수에 지금 농해수에 속한 의원들이 일부 그런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시범사업 지침이 이미 공지가 되었고 시범사업 지역을 정한 상황에서 사업 지침의 틀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감에서 제기됐던 바와 같이 내년도 농식품부의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를 당초 1,700억에서 일정 정도 더 상향 조정을 한다면 두세 개 정도의 군이 더 추가될 것으로 더 긍정적으로 기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한된 재원 내에 이 본 사업을 해가기 위한 2년간의 시험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7개 대상 지역이 성과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재원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주무부처를 행안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 여러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시범사업 기간 안에 우리가 해법을 찾으면 예. 저는 2년 후에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지역 간의 이런 그 차이는 충분히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정책이라는 것이 그 시범사업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만 네. 그 사업 기간 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0점 조정을 해서 이제 본사업 때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이니까요. 군수님, 그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선정에서 제외된 네. 군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검증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것 또 예산이 수반되는 도를 포함한 예.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 또 신규 사업 뭐 가장 큰 관건은 뭐니 해도 이제 돈입니다. 결국 이제 재정 문제가 이제 잘 뒷받침되면 뭐 하고 싶은 사업을 대통령이든 단체장이든 마음껏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정된 살림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특정 집안 개인의 어떤 집안이나 나라 살림이나 똑같은 일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재원 분담률을 놓고 보면 국비가 한 40% 들어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이 이제 한 18%, 군비가 이제 42%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국비보다는 지방비 안에서도 도비보다는 이제 군비가 훨씬 이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어떤 그 활력소를 주고자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 형편이 뒤따르지 못해서 지금 하기 어렵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안 한 지역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사업,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게 재원 마련이 사실 본 사업에 넘어가느냐 예. 그 성패를 결정지을 지금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국가에서 재원 부담을 적어도 50% 이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재정 분담률을 50% 이상을 하면서 다양한 재원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이런 그 규정의 변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지자체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를 결국 지자체 내에서 이런 세출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예. 일반 그 회계 이외에 다른 이익을 창출해서 재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 그 단초를 2년 내에 우리가 예. 만들지 않으면 예.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햇빛 바람과 같은 이런 공유부를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창의적인 이런 방법도 우리가 적극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들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했고 네. 또 가용 예산까지 일찌감치 검토를 했고 고민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는데 2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 부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고 또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구상이신지요? 사실상 재원의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2년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973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예. 사업비 40%가 389억 원은 국배에서 지원을 받고 네. 지금 도에서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도비 분담 비율을 30%로 정했는데 지금 18%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예. 2년 동안 도비가 176억 원. 예. 그리고 우리 순창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 204억여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재원 조달 계획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새농촌 육성 기금 그리고 우리 연도별 성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체 수입분 증가분을 반영하면 어렵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한 해에 들어가는 그 부담이 이제 200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주군사 익산 같은 지역에서도 한 해 200억 규모의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주기형 보편적 복지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해오고 네, 이러셨는데 세출 구조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복지나 다른 사업들을 조금 줄어들거나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순창군은 3년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우리 순창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본소득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복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조정할 부분이 있고요. 네. 그중에서는 군비 확대 직불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 저희가 당초에 전북도에서 6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제 공약으로 임기 중에 2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목표액이 2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 공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띄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재원 문제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보다는 지역 재정 자립도랄지 이런 것이 훨씬 나은 경상남도 같은 곳에서도 국가예산 분담 비율을 4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 역시도 지금 당초 요구됐던 금액을 다 충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18%로 지금 낮춰놓은 상황입니다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도 국비 분담률을 60% 이상 돼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네. 국비 지원 확보 문제 필요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이 일단은 재원 총액을 늘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분담 비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예. 이제 여러 논쟁들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중후부처를 농촌 지역이긴 하지만 농식품부보다는 힘이 있는 행안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야 총액이 늘어날 것이니까. 예. 그러나 또 여러 측면에서 농촌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반영한 사업부처는 또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균형점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화 예산과 법률은 사회 구성원들의 힘의 균형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 기간 안에 국민적인 지지, 사회적인 기반을 잘 만든다면 총액을 늘리고 국비 분담률을 더 올려가는 이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떠십니까?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우리 사업 기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2년 후에 전체 농촌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국비 80, 도비 60 유지하는 것이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 그래서 시범 사업 이후 전체 농촌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의 재정은 정부, 도,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지난 2000년도 좀 무렵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정책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아졌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전북 자치도 같은 광역 자치단체에 있는 그 복지 담당 직원들도 본인들이 혼자 담당하는 사업들이 뭐 수십 가지씩 돼서 다 속속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농담을 할 정도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국가의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떠넘겨지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아와서 뭐 지방도 형편이 좀 좋았으면 모르지만 훨씬 더 어렵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책임이나 부담을 지방에 좀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 볼멘 소리가 계속 터져나왔던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농어촌 기본소득도 상당히 그런 그 문제들이 확대 과정에서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이번 시범 사업의 가장 큰 취지, 결국은 이제 우리 농촌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네. 정부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을 들어갈 예정인데, 이 사업과 더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정책의 지원 방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기본소득을 지원하니 이러한 양적인 질적인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마다 맞춤형 지역 지원단을 이제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 안에서 성과가 잘 측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연관시켜서 동원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공간 정책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런 정책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 또 생활돌봄 정책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정책이 있습니다. 예. 이 정책도 연계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농식품부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의 추진 체계를 잘 갖춰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여기는 각 부처를 통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등등의 이런 장관이 위원인데 네. 관련 부처의 이런 연관 사업을 차제의 총리 주관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재원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시범사업 기간 안에 아마 농식품부가 해법을 잘 찾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군수님, 이제 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이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좀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간단할 줄 알았어요. 네. 예산만 확보해서 실거주 확인해서 지원만 하는 그런 체계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사실상 선정 이후에 두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먼저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 추진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분들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또 마을에서 검증을 하고 다시 읍면에 와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예. 두 번째로는 실거주 검증 체계에서 검증된 분들에 대한 지급과 정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예. 세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유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것을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 군민 모두 햇살 펀드 1만 원씩을 적립해서 네. 그걸 2년 동안에 약 60억 원 정도가 기금이 적립이 되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약 40억 원을 더해서 약 1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예.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단순히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1단계 사전, 중간, 사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시범지구인 7개를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성과 관리 모니터링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뭐 그 준비 절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네. 성과 관리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지역의 여러 가지 항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가를 나중에 이제 보고서도 내셔야 될 테니까 꼬박꼬박 잘 챙겨야 될 텐데 어떤 점 주로 들여다 보실 생각이세요? 사실상의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랄지요, 또 지역 내 활동가랄지, 때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변화하기 쉬운 우리 주거랄지, 예. 교통이랄지, 돌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이미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범 사업 단계에서 상당한 그 성과가 그 노정이 되고 또 검증이 돼야 나중에 이제 본 사업으로 또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지역 안에서 그 선순환 과정들이 뚜렷하게 지금 감지가 돼야 할 텐데, 이런 그 효과들, 성과들 조금 더 극대화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기본소득과 함께 어떤 정책들이 같이 더불어 시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근본 공모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현금성 지원이니까 쓰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매월 15만 원 받는 재원이 그냥 받아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홍보와 교육이 예.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예. 농식품부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주안점이 우리의 농어촌의 삶의 질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주민활동가 육성, 그리고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는 구조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2년 후에는 반드시 재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 순창군이 전국적인 롤 모델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순창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의원님. 예. 순창이 이번 그 시범 사업 대상 지역 선정된 의미를 좀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래전부터 생애 주기 맞춤형 이런 돌봄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요것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대상 지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의 사회적인 효과는 이미 확인이 되었지만, 요것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이런 그 성과 관리가 이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군이라고 하지만 읍과 면이 사실 동등한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쏠림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의 기간 안에 면 단위를 중심으로 적어도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세심한 준비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천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그 소생활권 지원 사업을 여기다 붙였고요. 이 사업을 매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기본소득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도 늘고 부가적인 사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우리가 면 단위의 이런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에 이제 흥분이나 기분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이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사업
여러 차례 반복된 것처럼 2년 안에 이제 우리가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순창군과 해당 지역 주민들 또 지역 사회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 민생 소비 쿠폰과 같은 이런 그 지급 방식이긴 합니다만 네. 이것은 개인의 구매력을 늘리는 데 이렇게 갇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 필요를 기본소득의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충족해 나갈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군수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액을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런 방안 중에 하나일 것 예. 같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훈수는 쉽지만 예. 실전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실전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과를 가야 할지 아주 무겁게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군수님. 사실상 가장 기본소득의 목적은 지역 내에 돈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보다는 읍내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창군은 잼매라는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단순히 이것은 행정주도형의 사업이 아닌 순창군 전체 공동교육 공동체가 같이 나서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주도형이 아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 홍보, 교육, 그런 과정이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절체절명의 우리 농촌을 지속 가능한 삼터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사업으로 순창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생기고 지역 공동체의 온기가 돌아 백약이 무효였던 농촌 소멸 정책에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